여기가 원조 맛집이어서요. 가장 먼저 만든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답사를 가보면 아무래도 오래 조성된 곳이 수배 역량이라든가 이런 네트워크, 녹지 네트워크가 더 잘 구축돼 있어서 어느 곳을 가더라도 푸른길만큼은 못한 것 같습니다. 도시공원 푸른길은 아는데 사단법인 푸른길이 따로 있는지는 몰랐어요. 사단법인 푸른길은 뭐 하는 곳인가요? 저희 사단법인 푸른길은 푸른길 공원의 친구, 도시공원의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도시공원에 관련된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데인데요. 아마 시민들은 그 푸른길 가꾸기 운동본부로 많이 기억하세요. 예전에 푸른길이 만들어지고 조성됐을 때는 푸른길 가꾸기 운동본부였는데 이제 푸른길이 완성되고 나서 야 우리 뭐 해볼까 하다가 푸른길 계속 지켜나가 보자 하면서 이름 자체를 아예 푸른길하고 같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푸른길로 됐고요. 조그만 단체입니다. 후원자가 한 320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의 힘으로 열심히 운영되고 도시공원 운동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푸른길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푸른길은 저희 그 이름을 어떻게 푸른길이 됐어요?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게 푸른길이라는 게 저희만 쓰는 특별한 단어는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푸른길, 즉 그린웨이란 말은 폐선부지나 철도부지를 공원으로 만든 곳을 뜻하거나 아니면 녹지화된, 공원화된 자전거도로 이거를 부르는 한마디로 그냥 보통 명사처럼 잘 쓰이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이 아무래도 그 철도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여기서는 대부분 폐선이 되면 그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도시재생의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대부분 이런 그 보행이나 공원화를 하는 게 많이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푸른길이 먼저 했고요. 다시 영어로 오면 그래서 푸른길이란 말이 영어 그린웨이는 한글로 푸른길이 되고요. 예전에 공원녹지법상 연결녹지를 또 녹도라고 불렀어요. 한글로 푸른녹자에 길도자 써서. 그래서 이 세 말이 전부 다 같은 뜻으로 쓰이게 되고 이런 의미를 차용해서 저희 푸른길 공원도 명칭을 푸른길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폐선 부지를 공원화한 다른 사례가 우리나라에 또 있을까요? 폐선부지는 지금도 계속 생겨나고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문가들이나 지자체들이 굉장히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폐선부지가 약 한 500km 정도가 되고요. 이 폐선부지들이 대부분 지금 공원으로 계획이 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한 10군데 정도가 되고요. 전남에서는 목포, 그리고 여수, 여기가 폐선부지를 공원화했고, 서울은 아시다시피 경의선, 경춘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 경상도에서도 부산도 동부해안선이라든가 아니면 진영의 그 진영역 근처도 이렇게 폐선부지를 공원화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책적으로 폐선부지를 공원화하는 것 아니면 공원이 아니더라도 녹지대로 만드는 것 이것이 조금 트렌드고요. 조금 특이한 경우는 그것을 상업화 시설로 이용해서 관광지하는 것 이것이 있는데 대부분 관광지한 곳들이 그렇게 결과는 좋지 못합니다. 푸른길이 전국에서 가장 오래됐고 가장 길다라고 한 5, 6년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여기가 원조 맛집이어서요. 가장 먼저 만든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이상으로는 몇 년 전까지는 저희가 가장 길었는데요. 여수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연장이 되면서 그 타이틀은 뺏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답사를 가보면 아무래도 오래 조성된 곳이 수배 역량이라든가 이런 네트워크, 녹지 네트워크가 더 잘 구축돼 있어서 어느 곳을 가더라도 푸른길만큼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영상을 보시더라도 한번 폐선부지 공원 둘러보시면, 왜 푸른길이 원조 맛집인가? 왜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보러 오는 것인가? 그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국장님은 법학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계기로 환경운동 활동가까지 되신 건가요? 모든 활동가들이 자신의 전공하고는 별 상관없이 이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냥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97년도에 대학을 갔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전년도 96년도에 연세대 사건, 연세대 항쟁이라는
학생운동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학번 이후로 학생운동이 이제 쇠퇴해 가고, 근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민운동은 그 당시에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초반하고 2000년대에 저희 낙천 낙선 운동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게 있었고, 더군다나 환경운동의 3대장이라고 불렸죠. 뭐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경신련. 이런 것들의 활동을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나도 졸업하고 나면 저런 시민사회 단체에서 일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그 당시는 또 시민사회 활동가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운빨이 있는 게, 채용을 그렇게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뭐 채용 공고가 떴다 하면 여러 대학, 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이 막 지원 원서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4학년 1학기 때 이제 목포환경운동연합에서 이렇게 공고가 나자마자 이제 뭐 집어넣었죠. 이력서 쓰고 뭐 자기소개서 쓰고 해가지고 뭐 합격이 됐네요. 그래서 목포에 가서 이렇게 그 활동가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상황이 그냥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사단법인 푸른길에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뭐 환경연, 녹색연합, 뭐 생명수 이렇게 두루두루 했는데 다행히 제가 맡고 있는 파트가 그 도시수비나 공원녹지 파트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들어갔을 때 7년 전만 하더라도 푸른길이 조금 특별했죠. 조성 과정도 그렇지만 도시공원 운동에 정말로 특화되거나 정책적으로 정말로 좀 옳은 제안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단체여서 조금 더 좀 좁은 영역, 좀 특화된 영역에서 도시공원 운동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찰나에 역시나 또 제안이 왔고요. 제안이 와서 좀 이런 걸 같이 해보지 않을까 해서 뭐 여러 전문가들이나 활동가들이 여러 추천을 해주고 그래서 푸른길에 오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와서 여러 가지 현안도 처리하고 푸른길 관련된 걸 하면서 후회하지 않고 잘된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푸른길 공원하면 조성의 시작과 그 과정에서 이제 시민 참여가 적극적이었다는 부분에서 이제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대표적인 시민 참여 활동을 꼽자면 어떤 것이 있나요? 먼저 도시공원은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거를 꼭또 나무도 심고 해서 조성을 하고 조성이 완료되면 그 다음에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푸른길은 지정하고 조성하고 관리를 시민이 함께한, 시민이 참여한 그런 케이스예요. 이게 흔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도 여러 시민 참여 도시공원을 하지만 이런 케이스가 유일해요. 그래서 지정 같은 경우는 폐선이 된 이후에 광주시가 이 폐선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공원으로 만들어줘. 근데 당연히 시는 뭐 지정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싸움을 3년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한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뭐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거를 집회 현장이라든가 토론회 현장에 직접 나오시거든요. 주민들이. 그 싸움을 98년부터 2001년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시도 그걸 받아들여서 그래, 푸른길 공원 지정할게. 그래서 광주시가 이제 손을 들고 여기 자 공원으로 지정했어요. 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또 공원으로 조성을 하려면 이제 예산도 내야 되고 뭐 좀 만들어야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그걸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운동을 해보자. 그래서 시작된 게 푸른길 혼수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뭐 혼수 운동이라고 해봐야 나무를 이렇게 공원에 나무를 우리가 기부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조금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이 만약 1억을 모으면 행정이나 정치인들 한 100억을 내놔야 돼요. 당연히 공원의 조성은 그 시나 행정이 해야 될 거고 예산은 정치인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게을리했다는 것을 시민들이 준엄하게 혼수운동으로 꾸짖은 거예요. 그래서 혼수운동으로 기금을 나무도 현물로 내신 분도 있고 돈으로 내신 분도 있고 해서 약 3억 8천 정도가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푸른길의 조성 비용이 약 한 400억 정도 들거든요. 하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조성 기금을 내니까 광주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호응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는
그 지역에 있는 그 건설업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건설업체라고 생각하면 막 그 너무 막 그 회색빛 건물만 만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푸른길 조선대학교 앞 구간이 최초로 만들어진 구간이거든요. 500m 구간은 오히려 지역 건설업체가 기부 체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헌수운동이라든가 여러 토론회, 그리고 지역의 사회공헌 사업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조성 과정에 민간의 참여가 굉장히 컸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다. 이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2014년에 조성이 완료가 되고, 보통 조성이 완료가 되면 그냥 구에서 관리하거든요. 뭐 공공근로를 투입하든 관리 인력을 투입해서. 그런데 이제 또 그 지정하고 조성에 참여했던 시민사회가 또다시 만난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하긴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우리 한번 행정하고 같이 한번 관리해보자. 이런 케이스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가 뭐 제도와 조례도 만들고, 그리고 뭐 방문자 센터도 만들고, 거기서 이용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요렇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서 도시공원의 지정, 조성, 관리 운영을 함께 한다, 시민이. 이런 케이스는 유일한 사례고요. 이 이후에 최근 들어 서울이나 이런 쪽에 이런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전 과정에 이렇게 깊숙이 개입한 경우는 푸른길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